권영철 선임 기자.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수학여행 이번 학기에는 전면 금지고요. 일단 예. 영구 폐지도 지금 논의 중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도국에서도 이 문제가 잠시 거론이 됐었는데요. 예. 찬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팽팽하죠, 예, 사실은. 찬반이 있습니다. 예. 그건 뭐 필요성도 있겠고, 근데 지금 시기에 이렇게 한꺼번에 300명, 400명 되는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하는 게 과연 옳으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율적으로 뭐 팀을 나눠서 방법을 좀 바꿔보자. 가고 싶은 곳을 가게 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무자르듯이 폐지, 뭐 아니면 유지 이럴 것이 아니라 네. 좀 이렇게 유연하게 대안을 생각해보는 건 대안학교들은 어떨까? 그렇게 나눠서 그래요? 해외여행 갈 사람, 등산 갈 사람 뭐 이런 체험들을 하는 그런 기회를 삼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 담보돼야 된다는 네, 거.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도 또 배웠습니다. 이걸 감안해서 논의해야겠습니다. 레인보우로도 많은 문자들 지금 토론들 벌어지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자, 보면서 우리 기자 수첩 Y뉴스 들어가 보죠. 뭐 가지고 오셨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공직 사회를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죠. 그렇지만은 청와대 이런 움직임이 오히려 청와대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원인이다.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고 대책 왜 박근혜 대통령만 바라보나 이런 주제로 오늘 정해봤습니다. 왜 공무원들이 나서서 뭔가를 하지 않고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느냐 이 말씀이세요? 예.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공직사회 기강 잡기에 나선 거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고강도의 공직사회 쇄신을 선언한 겁니다. 대통령은 이번 사고의 원인은 앞으로 수사 결과에서 정확하게 밝혀지겠지만은 저는 반드시 단계별로 철저하게 규명해서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고요. 예. 또 과거부터 음성적으로 해오던 많은 일들과 적당히 넘어가는 무사 안일주의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제대로 바로잡아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고 계기로 뭐 내각 총사퇴, 전면 개각설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가 지금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기는 유동적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사고 수습이 먼저이기 때문인데요. 물론이죠. 우선은 차디찬 바닷속 선박 안에 갇혀있는 승객을 찾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고 수습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은 내각 총사퇴가 됐건 전면 개각이 됐건 물갈이 인사가 단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여권의 한 중진 의원은 국무총리를 비롯해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경찰청장의 경질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 현호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여러 부처 장관들도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단계별로 책임을 묻겠다는 언급은 했지만은 정부의 책임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서 내각 총사퇴 카드를 꺼낼지는 아직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주제가 왜 박근혜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는가? 네. 뭐 이건 공무원들이 왜 바라보고 있는가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공무원들이 사실은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청와대 대통령의 입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그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 발언도 꼼꼼히 검토해 보면은 예. 대통령의 내 탓은 없고 공무원 남 탓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이 정도로 국민들이 슬픔에 잠기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의 무기력에 빠져 있다면은 예. 대통령이 국민들을 위로하고 정부의 잘못된 대응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사과하는 게 우선이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발언을 아무리 읽어봐도 희생자 가족들에게 뭐 위로하고 애도를 표하는 건 있습니다만은 예. 국민들에게 사과하거나 사죄하거나 뭐 그런 말은 없고요. 공무원들과 선장, 선원들 탓만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관리 감독 어떤 안전 시스템의 총책임자로서 일단 도의적인 어떤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세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사태가 이렇게 커진 것은 현 정부의 무능과 시스템 부재의 그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먼저 사죄를 하고 이런 참사를 불러온 데 대해서 국정 최고 책임자가 사죄하고 철저한 뒷수습을 약속하고 그다음에 관련 공무원이나 관련 선박에서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에 대한 책임을 거론하는 게 순서가 아니겠나. 그런데 예. 대통령이 자기의 책임은 싹 빠져있고 사과는 없다. 아하. 인터넷과 SNS는 이런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유체 이탈 화법이다. 그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그런 얘기까지. 예. 박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또 지나치게 세세한 겁니다. 세밀한 지시가 필요하고 때로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지만은
대통령이 모든 상황을 깨뚫고 있지는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이런 모습이 오히려 공직 사회를 경직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아, 오히려 그럼 뭐 만기 친남이 공무원들 눈치 보기를 조장한다 이런 해석이십니까?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한마디로 만기 칠남, 깨알 수첩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제왕적 리더십을 나타내는 말들인데요.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나 국무회의 분위기를 보면은 상당히 경직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뭔가 계속 지시하고 하면은 참모나 각 부처 장관들은 머리를 숙이고 받아적기에 바쁩니다. 아하. 오죽하면 적자 생존. 적자 생존? 예,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아하. 뭐 그런 말까지 우스갯소리가 나올 나오겠습니다. 예. 정도로.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에게 들은 얘기인데 대통령이 너무 많이 안다. 회의장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싸늘해지면서 무슨 말을 꺼내기가 어렵다. 대통령이 몰라도 되는 세세한 내용까지 너무 챙기니까 참모들이나 장관들이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무원사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게? 고위공직자에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예. 그런 얘기까지 나돌 정도의 상황입니다. 실제 언론에 비춰지는 국무회의 모습을 보면은 대통령께서는 뭔가 열심히 읽고 있고 국무위원들은 그것을 한참 받아적고 있지 않습니까? 뭐 토론하거나 의견을 나누거나 그런 장면들은 잘 안 보입니다. TV에만 그런 장면을 찍어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장관께서는 야, 이건 너무 경직된 분위기가 좀 바꾸자는 얘기 건의도 했다 그러는데 그래요. 별로 변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책임 총리, 책임 장관을 역설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목소리만 들릴 뿐 국무총리나 장관들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네. 공무원들이 혹은 고위공직자들이 너무 안 움직이니까 대통령이라도 나서서 좀 세세하게 챙기고 독려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건 역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제왕적 리더십이 아니고 요즘은 뭐 일부 기업에서는 임파워먼트 리더십이라고 그래서 부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분위기. 네. 그러니까 이번 일도 현장에서 제대로 결단하지 못해서 생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1등 항해사가 선장이 아니다 보니까 탈출을 결심하지 못하고 예, 예. 그리고 해경에서도 통화를 하면서 빨리 승객 탈출시키라는 지시를 하지 못하고 선장이 판단해라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서로 눈치 보게 만드는 게 결국 제왕적 리더십이 대통령을 향해서 눈치를 보게 만들어 놓고 눈치를 보는 공무원들은 반드시 퇴출시키겠다 그러면은 공무원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아하. 이게 지금의 박근혜 정부의 한계가 아닌가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사고를 통해 우리가 들여다봐야 하는 개선점이 아닌가 오늘 네.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예. 권영철 선임 기자, Y뉴스 수고하셨습니다. 네.